네, 반갑습니다. 화학산업과학연구원의 김태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연구지만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오늘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렵거나 이해 안 되시면은 바로 질문을 주십시오. 네. 네. CDI 기술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태양광 CDI가 어떤 기술인지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타렴 얘기가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타렴을 왜 하는지 다 아시겠잖아요. 이제 바닷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삼투압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도리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바닷물 속으로 농도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바닷물의 염을 제거한다. 이게 타렴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든다. 그게 이제 정수 기술인데 그러면은 정수가 왜 필요하냐, 그죠? 물 속에 있는 뭐 정수를 하기 위해서 몇 단계에 거치지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제거하기 어려운 게 물 속에 있는 이온이죠. 우리가 먹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이온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타령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왼쪽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발법부터 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높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여기 설명드리고 축전식 타령 기술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제일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그 RO랑 계속 이게 비교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해수 잠수하면 다 RO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RO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타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RO 대비해서 타렴을 지금 CDI는 왜 하냐? 도대체 RO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는 RO랑 CDI는 좀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RO가 쓰면 유리한 기술이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CDI가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쪽에 오신 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거 관심 있어 오셨을 텐데 제가 계속 하면서도 CDI를 이용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대표적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CDI가 어떤지 원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CDI 전극 구조가 이렇게 되면 탄소가 전극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이 있습니다. 그림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원수를 투입하게 하고 나서 이제 이온이 들어있죠. 타렴 이제 제거해야 될 우리가 CL이나 나트륨,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탄소 전극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온 교환막이라는 역할은 이 음이온 교환막이 되어 있는 거는 이 음이온은 통과하지만 양이온은 통과 못하게 하는 이런 고분자막이 되겠고요.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은 통과하지만 음이온을 통과도 못하게 하는 멤브레인,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멤브레인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전극 사이에 뭐 코팅을 보통 하죠. 탄소 전극 같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전극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은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에 붙고 이제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에 붙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수가 되면은 퓨어 워터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퓨어 워터가 나오면은 이걸 다시 끝이냐 이게 아니라 이제 전극에 이제 이온들이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극의 이제 역할이 이온을 붙이는 건데
이렇게 계속 쓰면 전극에 이온 다 붙으면은 이온을 못 이제 이온이 안 붙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을 보시면은 자, 원소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극성을 인가하게 됩니다. 반대극성을 인가하게 되면은 그 전극에 붙어 있던 이온들이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는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좀 치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농축수가 되는 거죠. 농축수가 되면은 이 물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이거 농축수가 되면 이 물을 버리고 이제 퓨어 워터는 쓰고.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온 흡착 반응과 탈착 반응이 서로 교본으로 하면서 이제 정수된 물은 쓰고 이제 농축된 물은 버리는 그런 일종의 CDI는 분리 공정이죠. 예. 농축수와 정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는 분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특성은 이거는 CDI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마치 배터리와 같은 거죠.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하는 과정이 그 에너지를 자기가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퇴수하는 과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CDI 자기가 이제 축전식이니까 배터리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위에 적어놨잖아요, 장점을. 그래서 분리 공정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또 역삼투압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역삼투압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새 구슬을 걸러내는데 이제 역삼투압은 이제 그 모래사장의 모든 모래를 채로 걸러내는 거죠. 새 구슬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CDI는 그 자석을 들고 이렇게 새 구슬을 딱 붙이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두 공정의 에너지가 채로 다 걸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역삼투압 방식은 어찌 보면은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역삼투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보듯이 이 특징이 이 가는 채로 거르기 때문에 이런 미세 기공을 통해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DI는 반대로 이 전극 사이를 두 개의 간격을 빨간 줄로 표시한 이유가 두 개의 간격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체육 시간에 이제 막 이제 뛰고 이제 목말라서 수돗물 틀었는데 이제 수돗물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때 옆에서 누가 수돗물 틀었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면은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해수일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역삼투압 방식은 이게 해수일이 높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CDI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그 해수일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I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꼭 해수일 얘기를 반드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그 최근에 그 시장 보고서를 봤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수의 RO 방식을 많이 쓰는데 지금 TDS가 낮은 지역에서는 음용수로는 RO를 금지하겠다. 왜냐하면은 RO는 그 너무 많은 미네랄을 걸러내버리죠. 그래서 먹는 필수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이 미네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해수일이 그 필수 미네랄을 너무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RO 방식을 금지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해수일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뭐죠?
CDI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산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RO 방식을 하고 CDI를 우리가 똑같이 장치를 만든다 꾸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 말은 횟수율이 높다는 거는 그 똑같은 원수를 생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RO 공정으로 꾸미면은 CDI 공정보다 이제 부피가 최소 5배 이상에서 한 10배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고요. 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그러니까 RO 방식은 이 미세 기공을 통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주 막히는 거죠. 막혀서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산업계에서 쓰는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 RO 방식은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아까 이사님이 잘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잘 모르는 얘기고. 그다음에 CDI의 그 경쟁 업체들을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투산중공업이 지역난방공사의 그 보일러 지역난방공사의 그 보일러관을 이제 물을 오래 돌리다 보면은 스케일이 끼잖아요. 그런 이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CDI를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증했던. 그다음에 또 모기업이 또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그 수처리하는 화공하는 전공자가 아니고 사실 전기전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처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광 교수님이랑 같이 과제를 하면서 이제 처음 CDI를 하게 됐는데 제가 느낀 점이 그거죠. 이 사업이 한 10년 정도 CDI가 아까 2010년에 시온텍이 발표했는데 10년 지나도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한 2년 하면서 많이 바꿔놨어요,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전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기존에 그 화공쟁이들 좀 죄송한 편이지만 화공쟁이들이 하던 그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그 한계에 머물러 있고 그게 이거 말하는 정전압 수준이라는 얘기가 그냥 그 전원 장치는 사다 쓰면 되지 말로 그걸 개발하느냐. 그냥 전원 장치 사다가 그냥 전압 몇 볼트 인가해라. 그렇게 쓰면 되지 왜 뭐 굳이 개발하느냐. 그래서 그 틀을 제가 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잠깐 이쪽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보면은 딱 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극전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온 흡착 반응, 사착 반응 할 때 이 플러스 이 300V 걸리거든요. 이 바이폴라 CDI가 300V 양쪽에 이게 한 200장이 전극이 세트게 쌓이는데 300V를 걸다가 우리가 또 마이너스 300V를 갑자기 이렇게 인가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그 정전압원이기 때문에 콘덴서이기 때문에 전압을 마이너스 300 바로 걸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피크성 전류가 흐르면서 난리가 나버리죠. 우리 콘센트 두 개 그냥 쇼트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온교환만 문제입니다. 이 CDI 모듈을 뜯어보면은 제가 CDI 장점 중에 아까 에너지 스토리지 된다는 거랑 두 번째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비싼 재료를 하나가 없어요. 얘는 비싼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온교환막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온교환막이 전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모듈에. 모듈이 한 200장의 스택이 쌓이는데 이온교환막들이 스택 안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재료값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원가의 한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 탈염 공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수처리에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제가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극성 전압을 문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기존에 있는 좀 그림이 작지만 보시면은 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압이 나오면은 이 극변환기를 통해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바로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기존에는 이 극성을 바꾸기 전에 쇼트 공정을 두는 거죠. 쇼트 공정을 두면서 이쪽에 저항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압이 차 있으니까 에너지가 차 있으니까 얘를 순간적으로 좀 뺐다가 그다음 극전환을 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그러면은 이 쇼트 공정이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쇼트 하든 물은 항상 똑같은 유량으로 계속 흐르거든요. 그럼 쇼트 공정은 불필요한 낭비죠. 아까 해수율 이렇게 했었는데 해수율 떨어뜨리는 거고, 그다음 쇼트 공정은 불필요한 공정이고 여기에 저항을 통해서 발열이 되니까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좀 불합리해 보여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구조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마이너스 플러스로 역전위를 걸게 되면은 이 태수 공정에서 아까 뭐라 했죠? C자리가 배터리를 했잖아요. 배터리인데 이 반대 곡선을 걸어버리면은 이 에너지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압을 거꾸로 걸었는데 전류가 반대로 나와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뭐죠? 파워는 플러스가 되죠. 그 말은 퇴수할 때도 내가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정수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셔터 시킬 때는 에너지 낭비하고, 이런 공정인 걸 보고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본 게 이제 퇴수할 때 저희 장점은 저희 아이디어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 안 하는 거죠. 플러스하고 0만 쓰는 거죠. 0을 플러스하고 0만 인가하는데 그럼 에너지 어떻게 퇴수를 시키느냐? 그건 마치 좀 비유를 설명하자면은 근데 내가 황 이사님하고 사귀다가 황 이사님을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으로 밀어서 이게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죠. 굳이 내가 일을 그냥 뭘 밀어서 얘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놔버리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온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전극에 그 차지가 쌓이잖아요. 이제 그죠? 플러스 차지가 쌓이고 마이너스 차지가 쌓여서 이제 이온이 붙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굳이 내가 또 마이너스를 걸어서 일부러 힘을 써서 이 이온들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그 전하들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그냥 없애주면은, 이거 없애주면 손을 놔버리면은 없애줘 버리면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온들이.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전압을 역전압을 인가 안 해도 일종의 전류 개념에서 그냥 차지만 전극에 붙어 있는 차지들을 내가 제거해 버리면은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말은 이온이 떨어져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는 이게 전압을 찍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차지가 돼 있다는 거는 전압이 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전류를 다 뽑아내 갖고 차지를 다 제거하고 나서 전압이 제로가 됐다는 거는 이 태수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수가 끝나고 이제 태수가 될 때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에서 내가 전류가 쓴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하는 거 보면은 여기 쪽에 퇴수할 때 보면은 전압은 플러스인데 전류가 마이너스죠. 그 말은 곱하면은 이 파워가 이제 역으로 회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 공정하고 이제 새로운 공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기존 공정은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 쇼트 공정에서 회수율 떨어지고, 근데 저희가 만든 공정은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그다음에 해수율도 높이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예. 그런 그를 이제 제안을 해서 제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CDI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이 왜 비싸냐 자꾸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게 또 보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공하시는 분들 판넬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안에 PLC 넣고 이래갖고 막 디스플레이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막 푸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전기쟁이하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낭비인 거죠. 비싼 PLC를 왜 거기다 쓰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각종 계측기들이 필요한 그 센서들 같은 것들도 다 그 판넬 메터까지 하면은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넬에다 다 붙여갖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필요 없다. 우리 그 전력 변환하는 장치에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모든 기능을 센서들 센싱회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만들면은 이 가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온 교환막 없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 공정입니다. 이게 300V를 걸었다가 쇼트 구간했다가 그 다음에 퇴소하기 위해서 또 마이너스 300 그는데 이제 요 과정이 전부 에너지 쓰는 과정이죠.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놔버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태수 공정을 그냥 전압을 그냥 0으로 떨어뜨리게 그냥 전류를 뽑아내면 양방향으로 해서 전류를 뽑아내게 되면 저절로 태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 에너지가 해수가 되면서 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공정표가 요 쇼트 공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존의 CDI 그 멤브레인 타입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그려버리면 얘는 멤브레인이 있다는 자체는 얘가 이 전극이 극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를 걸더라도 정수가 아니라 얘는 태수만 무조건 농축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온 교환막이 없는 경우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마이너스를 걸면은 이게 음이온이 이제 플러스 위에 양극이 붙었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반대를 걸어주면은 음이온이 이제 반대 극성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도 정수가 일어나고 마이너스도 태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수로 해서 두 번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를 기존 공정보다. 그러면은 자, 태수가 아니라 우리는 마이너스 정수로 또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이온 교환막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태수 공정, 이 쇼트 공정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막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뭐 장치를 달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운영만 잘해도 그러니까 제어를 잘해서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하면서도 이온 교환막 없이는 안 된다 했거든요. 그 CDI에서 그 시온텍 사장님이 잘 아는데 그 이온 교환막 없으면은 CDI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면서 없어도 되는 걸 보여줬죠. 못 믿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뭐 pH 찍어보자, 뭐 찍어보자 하면서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 시작 없이 돌아가는 거를 연속해서 운영하는 거를 실험에서 보여줬고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그 첫 번째 그 양방향 기술은 이미 그 업체에서 이제 기술 이전해서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게 해수율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 번은 정수 태수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태수 공정에는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듀오 운전을 하게 되면은 한쪽 모듈 두 개를 써서 한쪽은 정수하고 한쪽은 태수하고 이쪽 정수할 때 태수하고 하면은 이 연속적으로 정수 물이 안 끊기고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해수된 에너지는 반대쪽에서 정수할 때 쓰고 그렇게 되면은 장점은 굳이 이게 에너지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통으로 역성장시켜 버리거든요. 에너지를 따로 저항 안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통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남는 에너지를 보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통으로 넘겨버리는데 계통 역성전은 또 한전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이런 테크닉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 태양광 CDI를 제가 이게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개통이 있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개통이 없는 무개통인 개통 전력 사정이 안 좋은 나라, 또 못 사는 나라가 또 특히 또 물도 안 좋고 그런 나라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하다가 이제 뭐 코이카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지 않은데 업체들이 의외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저도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돈이 되냐 이게 과연 이제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건은 아직 그 지금 특허를 내놓고 아이디어도 내놓고 물론 이 여섯 기술들은 다 개발 가능하지만 아직 물건은 없어서 이게 지금 그 우리 연구소 자체 과제로 지금 원래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씩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 개념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의 장점은 그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회생 기술과 이온 교환막 없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한번 좀 넘어가서 이 기술적인 으로는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도 요금이 한 좀 740원 정도 여기 통계로 보면은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원가표를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시러 온 것 같아서 제가 조사한 이제 원가표를 보시면은 CDI 모듈이 현재 작년까지 한 100만 원 했는데 원래 그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용감학이 있는 경우에 70만 원 정도 원래 이제 구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용감이 없으면 아까 절반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35만 원에 이제 그 MCDI는 멤브레인 CDI고 CDI에서 이렇게 서로 절반 가격 차이 나고,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랑 이제 태양광 판넬, 보조 물탱크 뭐 이렇게 해서 이용감학이 없는 경우에는 한 165만 원 정도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비를 내가 2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 마진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마진을 생각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변수는 이제 모듈 수명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듈 업체도 1년 이상은 개런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을 그냥 제가 7년으로 놓고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듈이 C1 모듈인데 얘가 일일 생산할 수 있는 게 계산해 보면은 태양광을 우리가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오퍼레이션 잡거든요. 360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일일 생산량이 한 3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유량을 한 15LPM 정도로 이거는 이제 원수에 따라 원수가 수질이 TDS 낮으면은 더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원수 TDS가 높으면 더 낮을 수도 있고, 이건 또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가변이겠지만 그 일일 생산량이 한 3톤 정도를 계산했을 때 톤당 전기 사용료가 0.5kW 가정했을 때 연간 전력 사용량과 그다음에 모듈 또 교체하고 뭐 부품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비용해서 감가상각비 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톤당 한 550원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ROI를 따졌을 때 한 6년 정도 투자비 해소가 가능하겠다. 그런 계산을 해봤고요. 물론 이건 좀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가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3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 적용했고, 그다음에 이 장점은 아까 늘 계속 장점 얘기하지만 해수율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수돗물 얘기했잖아요. 하나 꼭지 틀면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RO고, 얘는 수돗물 틀면은 콜콜콜콜 쏟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CDI가 어떤 기술이다. 그러니까 RO는 이제 얘는 단점을 얘기 안 했는데, 얘는 그 영역이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RO는 이제
그 아주 고염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처럼 3만 ppm 정도의 T셋을 갖는 그런 물을 처리하기에는 이 CDI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얘는 그 전극이 표면이 한정이 있어갖고 많은 양의 이온들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저농도의 그런 경제적인 아까 많은 물을 필요하는 그런 분야, 우리가 그 연수기 생각할 수 있는데 연수기처럼 샤워하는 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에. 그런 물 같은 거는 RO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RO로 만들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큰 장치가 붙어야 된다고,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은 CDI가 어떤 데에 쓰일 거다 그런 거는 이제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시간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의뢰한 업체가 이제 이 아이템을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사업이 뭐였냐면은 그 베트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집집마다 다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럼 물탱크에 이제 다 집마다 물탱크가 다 있고, 이제 걔가 태양광 이런 것 같은 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설치해서 그 물탱크의 물을 계속 얘가 시간 날 때마다 순환시켜 주는 거죠. 이온을 제거시켜 주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에 그 처음에 기술 이전을 의뢰했던 업체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잘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이 분야는 좀 시장 개척이 좀 필요한 분야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 양산한 데 있거나 이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템이 또 중요한 아이템이 생각났는데, 이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폐수 얘기하고 했는데, 그 폐수 재이용할 때 반도체에 불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불소는 RO로 제거가 안 됩니다. RO 제거하려면은 막이 녹아버려서 그 CDI는 이제 CDI에 무이온 교환막 쓰면은 바로 전극이 탄소 전극이 바로 붙잖아요. 그럼 얘는 그 바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에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RO로 제거 안 되는 게 이온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스트론튬이니 뭐 이런 것들은 RO로 제거 안 되는 그런 불순물들, 폐수들, 또 CDI가 또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마치면서 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